야, 나의 첫 번째 오리지널 게임기, 이 가로 세로 게임기. 정말 처음 만든 거 치고 잘 만든 것 같은데 가끔 이렇게 켜서 하면 정말 재밌지. 지난번 영상에서 튜토리얼 형식으로 어느 정도 DIY에 관심이 있으면 따라할 수 있게 만들었는데 별로 안 따라한 것 같아, 사람들이. 아무래도 이 1대1 비율의 가로 세로, 이거는 정말 레트로 매니아 아니면은 별로 관심이 없을 주제긴 하지. 이 레트로파이도 처음 다뤄보면 쉽지 않고. 기술도 잘 나가고 정말 괜찮은데 어쨌든 나는 만족했으니까 사람들이 좀 많이 따라 안 해서 아쉽긴 하지만,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게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안드로이드를 만들면 좋겠는데, 요즘 나오는 UMPC 형식으로 안드로이드를 만드는 게 여태껏 쉽지가 않았는데, 그래, 이게 나왔지. 이걸로 안드로이드 휴대용 기기 많은 사람들이 따라 만들 수 있도록 쉽게 한번 안드로이드 게임기 닥터케이 오리지널 2호기 만들어보자. 안녕하세요, 닥터케이입니다. 닥터케이 오리지널 게임기 2호기를 만들기 위해서 하드커널사의 오드로이드 N2L을 가지고 안드로이드 게임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UMPC 형식의 안드로이드 게임기를 만들려고 기존에 나와 있던 그런 제품들을 한번 봤는데, 이거는 정말 만들려면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게임기처럼 만들면 좋겠는데 어느 정도까지 퀄리티가 나올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한번 설계를 해서 비슷하게라도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죠. 7인치 휴대용 안드로이드 게임기를 한번 설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이 가로 세로 게임기의 경우 처음 설계하는 것이었지만 하루 정도 만에 설계한 것이었습니다. UMPC 게임기 형태로 상하판을 만들어 주었고 버튼 구멍까지 뚫어 주었습니다. 이전 게임기에서 사용되었던 버튼 홀과 십자키 구멍 같은 요소들을 저장해 놓아서 좀 더 쉽게 작업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전 게임기는 가이드를 설계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아날로그 스틱과 오드로이드 N2 보드의 가이드도 만들었습니다. 오드로이드 가이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하드커널사 홈페이지에서 받은 오드로이드 N2L 케이스 STL 파일을 이용해서 자리를 맞추었습니다. 네, 처음 만들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잘 맞아야 되는데. 자, 상하판 설계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설계에 3일이 걸렸네요. 과연 부품들이 잘 맞게 배치될지 걱정이 되네요. 자, 이제 완성된 파일을 가지고 온라인 업체에서 프린트를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3D 프린터를 쓸 환경이 되지 않아서 3D 프린터가 지금 현재 창고에 봉인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 온라인 3D 프린팅 업체를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건강에 대한 염려도 없을 뿐더러 필라멘트 가격을 고려했을 때 생각보다 가격도 저렴한 편입니다. 제가 사용하는 업체는 JLC PCB입니다. JLC PCB는 PCB뿐만 아니라 3D 프린팅 출력 외에도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설계한 파일을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더 나우에서 3D 프린팅을 선택합니다. 다양한 필라멘트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저번과 마찬가지로 레진을 선택하겠습니다. Add 3D 파일을 누르고 파일을 선택을 합니다. 제가 동영상 설명 링크에 파일을 올려놓을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만드실 분들은 제 파일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상판도 선택을 해줍니다. 국가를 선택하고 저장을 누르면 가격이 나옵니다. 화이트 레진 외에 블랙도 같이 출력해 주겠습니다. 출력물을 보고 색상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블랙 레진을 선택해 줍니다. 총 합이 $26. 정말 저렴합니다. 배송은 급한 것이 아니라면 제일 저렴한 것으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배송비 포함 $35 정도 되는군요. 이 정도면 크게 부담되지 않는 가격이네요. 자, 이제 주문을 합니다. 자, 드디어 출력물이 도착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하루 만에 설계했던 이 제품도 생각보다 정말 잘 나와서 놀랐었는데, 이 제품은 제가 3일 이상 설계해서 만든 것인데 생각만큼 잘 안 나왔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되는데, 그래도 뭐 또 기대 반 걱정 반으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문한 제품 2개 이렇게 무사히 도착을 했습니다. 자, 저의 두 번째 오리지널 제품 DK 오리지널 게임기. 자, 과연 잘 나왔을지, 그리고 어떤 색이 더 어울릴지. 야, 흰색. 네, 생각했던 것만큼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검정색. 자, 검정색도 이렇게, 네, 검정색이 더 예쁜 것 같기도 하고, 뭐 버튼을 한번 놔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게 더 예쁜지. 자, 검정색, 흰색. 네, 흰색이 조금 더 예쁜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커뮤니티 게시판에 설문조사를 한번 시행해 봤습니다. 뭐 압도적으로 흰색이 많이 나왔네요. 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 버튼, 십자키와 버튼 색깔이 이 흰색에 더 잘 어울려서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흰색에 더 잘 어울리죠. 저는 나름 검정색도 좀 깔끔해서 좀 박빙으로 나지 않을까 싶었는데, 만약에 버튼이 뭐 화이트라던가 투명이었으면 좀 더 어울렸을 것 같긴 한데, 네, 그래서 일단 검정색은 제외를 하고 흰색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이번에는 제가 이렇게 오드로이드 기판도 장착할 수 있게 만들고, 지난번보다 조금 더 신경을 써봤습니다. 이렇게 아날로그 스틱도 고정하는 나사 홀도 만들었는데, 하드커널에서 제공받은 이 오드로이드 N2 케이스 모델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딱 위치는 맞습니다. 위치는 맞는데 뭔가 좀 이상하죠. 이게 SD카드가 제가 무슨 생각으로 대체 이렇게 설계를 했는지, 이게 여기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제가 좀 요 기둥을 잘라서 이동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설계된 설계 도면은 이 수정된 사항을 반영해서 제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것도 문제고, 설계라는 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네, 제가 이 7인치 디스플레이 정말 얇고 1080p의 해상도입니다. 이 알리익스프레스에 나와 있는 도면 그대로 설계한 건데 이게 맞지가 않네요. 네, 여기 보시면 네, 이게 모자랍니다. 이 정도 또 모자라네요. 위아래도 그렇고, 여기에 단차가 있는 부분 안쪽으로 쏙 들어가야 되는데, 네, 거기 나온 대로 했는데도 이게 이상하게 안 맞네요. 왜 그러지? 이것도 뭐 설계는 다시 하긴 할 텐데, 저는 어쨌든 지금 와 있는 이 제품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칼로 긁어내야 될 것 같은데, 요것도 정말 일인데, 높이가 또 이게 높기 때문에 여러 가지 포트들을 또 다 제거하고, 쿨링팬도 또 다른 걸로 교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뭐 다른 여러 가지 부품들은 제가 중간중간에 코멘트를 넣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배터리, 네, 이것보다 조금 더 높은 용량을 넣고 싶었는데 이 정도가 맥시멈인 것 같습니다. 뭐 여기 이 정도에 넣어야 될 것 같은데 3.7V 1800mAh 21W 정도 나오게 됩니다. 이 오드로이드 N2L이 스트레스 시에 가장 부하가 많이 걸릴 때 5W 정도 사용하기 때문에 뭐 디스플레이로도 전원이 가고 이런 거 여러 가지 고려를 하면 3시간에서 3시간 반 정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이제 준비가 끝났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잘 나와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좀 설계가 약간 부실한 점이 있었지만 그래도 다른 제품 아예 처음부터 개조하는 것보다는 또 낫기 때문에, 네, 그럼 이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주변에 부품들이 있어서 특히
특히 이쪽은 이 부품들 때문에 많이 제거를 못했습니다. 그냥 뭐 니퍼로 잘라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따라서 만드실 분들은 여기 보시면 이 안쪽에 칩이 있습니다. 요 칩, 네, 이쪽에도 이렇게 하나 있는데 요 뒤에 있는 칩 저항하고 요 저항만 손상되지 않도록 뭐 이쪽에서 이렇게 해서 잘라줘도 됩니다. 그냥 이렇게 잘라줘. 전에 뭐 저도 다 그냥 잘 안되면 다 잘랐기 때문에 뭐 안되면 이런 식으로 잘라서 칩 저항만 손상되지 않도록 그렇게 제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그래도 납을 좀 어느 정도 제거하면 이렇게 잘 떨어지죠. 납 제거가 힘드신 분들은 이렇게 그냥 다 잘라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안에 넣어서 하나씩 다 잘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떼내졌습니다. 나사홀에 나사를 체결을 해서 고정을 해야 되는데, 자, 이 정도 크기의 나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설계한 이 나사홀은 설계 미스로 인해서 이 작은 이 정도 나사밖에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뭐 이 정도 넣으면은 뭐 고정이 안 되죠. 네, 고정이 안 됩니다. 나중에 다시 이 사이즈의 나사에 맞도록 설계를 수정을 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나사를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 깨져버리네. 네, 이렇게 깨져버리기 때문에 원래대로라면 이걸 여기에 이렇게 고정한 채로 이 위치에다 놓고 이걸 강력본드로 고정을 시킬 예정이었는데 뭐 그거는 어려울 것 같고 설계는 수정을 하겠지만 저의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글루건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라운드를 제가 위치를 잘못 잡아서 다시 납땜을 했습니다. 이 버튼에서 또 문제가 발생해서 이렇게 처음에 제가 에폭시를 다 발랐는데 틈에다가 에폭시를 바르니까 에폭시가 밑으로 내려가서 버튼까지 다 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 내 모서리만 고정을 하니까 흘러내리지 않고 이렇게 버튼도 잘 눌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맞는 기판을 사용하면 편하게 할 걸 왜 이렇게 하느냐. 또 제 설계 미스죠. 또 어떻게 보면 공간 부족도 있고 HDMI 단자와 간섭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닿죠. 여기 이렇게 닿아서 어쩔 수 없이 기판 없이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폭시로 모서리만 살짝 고정해서 이렇게 붙여 주었습니다. 자, 이제 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작업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뭐 요건 당연히 제거해야 되겠고 이쪽에 또 이렇게 여기와 살짝 닿기 때문에 이 정도 또 절단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설계 미스로 인해서 구멍이 작아서 이 나사를 원래 여기다가 체결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여기 안 들어갑니다. 깨지기 때문에 요것도 이 기둥을 좀 더 보강해서 수정된 파일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 아날로그를 연결할 차례인데 제가 여기를 절단을 하다 보니까 이 두 번째 GND 옆에 RY, 이 아날로그의 Y축을 조절하는 이 포인트가 원래 여기인데 이게 지금 접점이 이 앞쪽에서 붙어 있기 때문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로 납땜을 옮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스피커 HDMI 뭐 이런 것들을 상판에 연결해주고 전원 스위치를 고정해주면 완성이 되겠는데 그 전에 마지막으로 배터리 잔량 미터를 하나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알리익스프레스 같은데 안 팔고 국내의 한 웹사이트에만 파는 제품이라서 한국에서 물건을 주문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걸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설계할 때 구멍을 뚫을까 했지만 그냥 구멍 뚫지 않고 이 흰색이 약간 비치기 때문에 여기에 붙여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완전히 비치는 것이 아니라서 뭐 약간만 칼로 긁어내면 조금 더 잘 보일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컨트롤러를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제가 안쪽으로 넣어놔서 어쩔 수 없이 다시 요거 살짝 빼서 다시 납땜하고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여기 이 보드에 닿아서 이게 또 안 되네요. 할 수 없이 또 뭐 잘라야죠 뭐 여기. 네, 닥터케이 오리지널 게임기 2호기가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네, 이제 충전이 어느 정도 되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D 프린터가 없어서 단 한 번의 설계로 JLC PCB에서 단 한 번에 받은 그 출력물로 완성을 해야 됐기 때문에 설계가 부족한 몇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의 수정을 했습니다. 특히 이 버튼 밑으로 HDMI 커넥터가 들어갔기 때문에 원래는 이 버튼 밑에 맞는 기판을 잘라서 이 제품 만들듯이 했으면은
아주 간단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었을 텐데, 맞는 기판이 들어가면 아예 이게 닫히지가 않기 때문에 1mm라도 줄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버튼을 이 원형 가이드에 그냥 접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접착도 처음에 너무 많이 해서 이 버튼이 내려가지가 않아서 내 모서리만 살짝 붙여줬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잘 눌러집니다. 네, 이렇게 잘 눌러지고, 그리고 역시 뭐 이렇게 가운데 부분에 나사 가이드를 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운데 부분이 많이 벌어집니다. 이 정도. 그래서 여기를 뭐 어쩔 수 없이 에폭시로 좀 붙였습니다. 그리고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올려드릴 수정된 설계도에는 조금 더 안쪽으로 스피커를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LR 버튼은 이렇게 불이 들어오는 버튼으로 한번 선택을 해봤습니다. 처음 사용한 버튼인데 뭐 나름 괜찮습니다. 버튼 누르는 감도 괜찮고, 그리고 역시 이렇게 얇은 부분은 약간의 변형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USB 포트와 전원 스위치도 이 디스플레이 높이를 고려하지 않아서 설계를 이 위쪽으로 약간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전원 스위치는 디스플레이를 껐다 킬 수 있는 전원 스위치. 전원만 켜면 오드로이드 N2L은 자동으로 켜지기 때문에 네, 요거는 잘라서 붙였는데 크게 티나지 않게 잘 붙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게 볼륨 버튼을 만들려고 했는데 컨트롤러 보드에 그런 펑션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네, 이건 그냥 L2R2로 만들었습니다. L1, R1, L2, R2, L3, R3. 네, 뭐 버튼은 다 있는데 요거는 뭐 그렇게 쓰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만들었고, 셀렉트 스타트 버튼. 네, 이렇게 뭐 만들고 나니까 야, 이 UMPC 만드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이 과정도 그렇고, 뭐 설계를 직접 해서 저의 경우에는 좀 이쪽으로 너무 설계가 몰려서 여기는 이쪽에는 공간이 많이 남았는데, 처음부터 공간 하나도 없이 아주 컴팩트하게 그렇게 기판도 만들고 설계해서 만드시는 분들의 노고를 저도 그렇고 영상을 보신 분들도 좀 느끼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한번 전원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불이 들어오고, 네, 하드 커널. 네, 이렇게 안드로이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부팅이 되었습니다. 1080p 디스플레이. 휴대용 게임기 기존에 나와 있는 제품들하고도 비교해도 이 디스플레이의 퀄리티만은 정말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키감 같은 거는 뭐 기존의 제품들하고 비교하기가 어렵죠. 네, 하지만 이 디스플레이 퀄리티만은 정말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폰 스피커가 사용되었기 때문에 유튜브를 볼까요? 같은 거를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제 차세대 콘솔 게임 컨트롤러도 이렇게 때는 어쩔 수 없이 네, 근데 정말 디스플레이 화질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영상 감상용으로 써도 될 만큼 정말 디스플레이 퀄리티 그리고 사운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배터리 잔량 표시도 뒤에 만들었는데 실제로는 이게 깜빡거리진 않는데 영상에서는 깜빡거리는 걸로 나오네요. 지금 현재 3칸 남아 있습니다. 3칸. 아주 잘 보이진 않습니다. 원래 구멍을 뚫었어야 되는데 이 부품이 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네, 이것도 뭐 은은히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 안드로이드 세팅하는 방법 그리고 뭐 게임 어느 정도 돌아가는지 다 해봤기 때문에 그렇게 특별히 뭐 플레이를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한번 설치를 했기 때문에 PSP 정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안드로이드 게임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아블로 이모탈. 네, 정말 화질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이 디아블로 이모탈의 경우에는 이 컨트롤러도 잘 되는데 그래픽이 다 표현이 안 됩니다. 일부만 나오기 때문에 네, 플레이가 어렵습니다. 네, 무슨 뭐 버튼 같은 것도 보이지도 않고 네, 요건 좀 아쉽네요. 네, 원시는 뭐 최하 오브로 돌아는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펜이 돌아가기 시작하네요. 네.
네, 원신의 경우에는 컨트롤러가 지원이 안 됩니다. iOS에서는 되는데 안드로이드는 아직까지 컨트롤러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플레이를 할 수 있다 정도의 의의를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목적지를 출발하는 거야. 목적지는 바로 일곱 신상이야. 네, 이런 안드로이드 게임기 만들면 또 리모트 플레이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에뮬레이션 게임, 안드로이드 게임, 리모트 플레이까지 해보았습니다. 자, 디자인이야 그야말로 정말 밋밋한 디자인, 디스플레이 품질과 사운드 외에는 별로 내세울 게 없지만 그래도 직접 만들었다는 그거, 그리고 만드는 과정이 또 재밌으니까 그 재료비면은 뭐 산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거 만드는 것 자체가 또 재밌습니다. 네, 재밌고 또 100% 원하는 제품은 안 나왔지만 설계를 해서 제가 어느 정도 원하는 그런 제품이 나오면 또 그런 성취감이 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납땜이 가능하신 분들은 또 따라서 만들어 보시면서 또 실력도 쌓아 보시고, 그리고 또 3D 프린터 기술을 또 익히시면은 자신만의 게임기를 만드실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따라서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3D 프린터가 없으신 분들은 소개해드린 것처럼 JLC PCB 같은 데서 출력물을 온라인으로 주문을 하셔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여러가지 부품들은 제가 다 동영상 링크에 첨부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3D 프린터 파일도 첨부를 같이 해 놓겠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뿐이 없는 그런 게임기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두 번째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튜브에서 이런 제품들 만드시는 분들에 비하면 많이 부족하겠지만 그래도 두 번째 제품이니까 1호기, 2호기, 그리고 두 번째 설계한 거 치고 이 정도면 봐줄만 하지 않겠습니까? 만드는 재미도 있었고요. 또 따라서 해보실 분들은 같이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케이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차고 도움이 되는 IT 정보, 리뷰, 그리고 신박한 DIY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